4주차 두 번째 시간 초기하 분포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한 모집단에서 표본을 비복원 추출하거나 유한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을 하는 경우에 베르누이 시행의 조건을 만족하므로 이항 분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 모집단에서 비복원 추출할 때에는 각 시행이 서로 독립이 아니므로 베르누이 시행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줄을 치세요. 유한 모집단에서 비복원 추출을 할 때, 복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고 집어넣는 게 아니고 보고 그냥 빼서 버리거나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비복원 추출을 할 때는 각 시행이 서로 독립이 아니니까 앞에서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독립인 경우에 사용하는데 독립이 아니므로 사용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초기하 분포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가 n인 유한 모집단에서 특정한 성질을 지닌 원소가 m개 있다고 합시다. 전체 크기가 n이고 예를 들어서 뭐 불량품 또는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진 게 m개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로부터 n개의 표본을 비복원 추출하는 실험. 자, 여기서 보면 비복원이죠. 복원은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만 비복원은 다시 원래대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비복원을 추출하는 실험을 초기하 실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하 실험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두 가지인데요. 크기 n의 유한 모집단 중 크기가 스몰 n의 확률 표본을 취한다. 두 번째, n개 중에 특정한 성질을 지닌 m개는 성공, 그 다음 n에서 m을 뺀 n-m개는 실패, 즉 성공과 실패 두 종류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초기하 분포도 사실은 앞에서 배운 이항 분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면 되어서 m개는 성공, 그 다음 n-m개는 실패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초기하 실험에서 추출된 성공의 개수를 x라고 하면 확률 변수 x는 초기하 분포를 이룬다고 하고 이렇게 씁니다. Hypergeometric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h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때 n은 크기고요. m은 특정한 원소를 가지는 것, 그 다음 n은 몇 개를 추출하느냐 하는 거, 이렇게 크기가 몇 개냐 이렇게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Hypergeometric Distribution이다 해서 전체 크기, 그 다음 특정한 성질을 가진 것, 그 다음 몇 개 뽑을 건데 말이죠. 여기서 크기 n의 확률 표본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여기다가 책에 145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확률 질량 함수랑 비슷하죠. n 컨비네이션 스몰 n분의 자, 전체에서 요 샘플의 크기만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m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지는 것 중에 x개를 뽑았고 그 다음 n-m개 중에서 x개가 아니라 전체 n개에서 또 x개만큼 빠진 걸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별표 해놓을게요. 우리 학생들 그 계산할 때 반드시 쓰이는 식이기 때문에 꼭 메모를 해두시고 정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정리 4.4 위에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가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확률 질량 함수를 알아야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 이 부분에다가 표시를 잘 해놓으시고 계산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정리를 한 1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우리 책의 정리 4.4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초기하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확률 변수 x가 초기하 분포를 따르면 확률 변수의 기대값, 분산 어떻게 나타낼 건지 한번 볼게요. 평균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항분포에서 보면 이항분포 전체 개수가 크기가 n이고 확률이 p라면 이때 우리 평균은 np라고 이렇게 했죠. 확률을 곱해주면 되죠. 여기도 n에다가 확률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전체가 n개가 있고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지는 게 m개이기 때문에 n분의 m.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게 이제 평균이었고요. 분산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분산은 n, p, q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n, p, q. 그래서 n 됐고요. 그 다음 p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부분 q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유한 모집단 수정 계수라고 해서 이 값을 항상 뒤에다가 이렇게 곱해줍니다. 왜 곱해주는지에 대해서는 그 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배울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이걸 곱해주는구나 하는 것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한 모집단 수정 계수는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1로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충분히 클 때 n분의 m이라고 하는 이 값이, 이 확률이 p라고 하는 이항분포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이 초기하 분포에서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처럼 그렇게 계산해도 무방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그림 4-4는 초기하 분포 어떤 거냐면 저기 위에도 있지만 h가 n 전체 크기, m 특정한 것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 샘플을 몇 개 뽑았느냐 요렇게를 따르는 확률 변수 m과 n을 변화시키면서 지금 이제 본 겁니다. m과 n을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는 지금 m이 16이고요. n이 16이고 여기는 m이 얼마냐면 24입니다. 24. 그래서 이 잘못 미스프린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림이 여기는 중앙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약간 쏠려 있는 그런 형태처럼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이 초기화 분포 문제는 품질 관리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146페이지에 검사 특성 곡선이라는 거 이제 곧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 분포는 실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 중에서 품질 관리, 뭐 불량품이냐, 정상품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분포는 품질 관리에서 주로 사용되고요. 예를 들어 동일 조건에서 생산된 n개의 제품에서 스몰 n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전체는 n개인데 다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n개의 표본을 이렇게 추출을 한 겁니다. 그 안에 포함된 불량품의 개수가 미리 정해진 시계 이하이면 합격, 시계보다 넘으면 불합격 이렇게 따질 때 이 확률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뭐였습니까? 초기하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죠. 그래서 초기하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형태를 이제 0에서부터 여기 불량품 몇 개 이하 그랬을 때 그 C까지 다 더한 값이 그때의 확률 되겠습니다. 이는 제품의 불량률 P에 대한 함수이고요. 이 함수를 OC of P라고 해서 검사 특선 곡선
즉 OC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라고 해서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라고 해서 OC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은 이전 PPT에서 배운 145페이지 정리 4.4 위에 있는 f of x 확률 질량 함수의 식과 동일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식 꼭 중요하니까 잘 알아 놓으시고요. 식에 이하니까 예를 들어서 0개, C는 정수가 되죠. 1개, 2개, 3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들어가는 거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이런 식으로 다 더해진 거 되겠습니다. 처음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을 배우려고 이런 과목을 듣는 것이고요.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학생들이 앞으로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간에 필요한 통계 방법이기 때문에 꼭 힘들더라도 꼭 알아두시길 권장합니다.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칩을 생산하는 어느 전자회사에서 25개의 칩을 한 개 상자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상자 하나에는 25개의 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상자들마다 25개의 이런 칩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각 상자에 결함이 있는 몇 개의 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칩을 구매하는 회사는 각 상자에서 비복원으로 5개의 칩을 꺼냅니다. 이런 상자에서 5개,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랜덤으로 이렇게 5개씩 추출해서 검사합니다. 이 검사에서 5개의 칩 모두가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그 상자를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합격 판정 샘플링 검사를 시행한다고 합시다. 이 검사에서 칩 표본 5개에 포함되어 결함이 있는 칩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면 이 x는 초기하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요. 자, 이 상자 속에 포함된 불량 칩의 수 m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구매하는 회사는 m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구매할 확률이 클 겁니다. 즉 분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구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OC 곡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OC 곡선에서 P는 지금 0개일 때, 이게 언제냐? 0일 때, X가 0이라는 것은 즉 칩 상자를 구매할 확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스몰 x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게 이제 칩 표본 5개에 포함되어 있는 결함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결함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하나도 없는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앞에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25 컴비네이션 5개. 그 m개가 몇 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불량칩이죠. 불량칩 중에서 하나도 안 나오고 정상에서 5개가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불량률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이제 하나도 없을 때는 0이고요. 1개 들어가면 그 값이 얼마냐면 0.04, 2개면 0.08. 여기가 그러니까 0개일 때 여기가 1 들어가면 요 값이 25분의 1이죠. 그 다음 2 들어가면 25분의 2죠. 이런 식으로 되는 이 값이 자 0개일 때는 이 구매할 확률이 1이고요. 만약에 1개 나왔어요. 25분의 1 나왔어요. 그럼 구매할 확률이 0.8이고요. 2개 나오면 0.633이고 그 다음 0.496이고 여기에는 지금 하나, 둘, 셋, 4개 나오면 0.383 훅 떨어지죠. 값이.
즉 이게 불량품이 나타나서 구매하게 되는 건 적어도 한 여기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이 밑으로 가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검사 특성 곡선에서 이제 n의 값을 키우는 겁니다. n 전체의 개수를 키우는 거죠. 뭐 교재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불량품이 나타날 확률, 그래서 n을 1000개로 그 다음 샘플 뽑는 걸 한 30개 정도로 이제 키우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검사 특성 곡선 OCP에서 n이 1000개, n이 30개로 고정시켰을 때 P와 X의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하면 이런 표와 같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이 표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자, 이거는 0.05. 0.05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올 확률이죠, 확률. 이 x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0.20이라는 값, 뭐 0.3이라는 값,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석할 건지 한번 또 살펴볼 건데 146페이지, 147페이지 거기 있는 내용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또 다시 필요하면 앞으로 오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표 4.4의 결과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샘플링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1000개의 로트로부터 크기가 30개인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합니다. 그러니까 1000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30개의 샘플을 채취를 하죠. 시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량품, 여기 뽑았는 거 안에서 그 개수가 3개 이하이면 이거 합격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4개 이상이면 불합격이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경우에 n이 1000인 경우 n이 30, c가 3인 샘플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를 합격 판정 개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3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 P라고 하는 것이 0.05일 때 0.05 같으면 지금 여기에서 100분의 5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n이 1000이고 여기에 나오는 값이 30이고 3일 때 P의 값이 0.05일 때는 이렇게 값이 나오고 0.1일 때는 이렇게 0.15일 때는 이렇게 0.20일 때는 이렇게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값이 급격히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교재 148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가 0.05인 경우에 0.05인 경우에 거기 계산해 보면 시그마 x가 0에서부터 3까지 fx는 0.20, 0.0,
0.210 더하기 0.3242 더하기 0.263 더하기 0.123 이게 뭘 나타내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지금 다 더한 겁니다. 0.210, 0.0342, 0.263, 0.123 이게 어디일까요? 시그마 x가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3까지 f 오브 x를 다 더한 겁니다. 그러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확률이 언제일 때요? 0.0일 때 이 표가 있는 거예요. 표가 계산한 게 이때 더한 거고요. 이렇게 다 더하면 이 값이 얼마? 0.938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이냐 하면 이 불량률이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불량률이죠. 불량률이 0.05인 로트는 여기 보시면 3개까지 우리가 합격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더했을 때 이 결과가 0.93이잖아요.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0.93이고요. 불합격할 확률이 0.06입니다. 여기 불합격이에요. 그 다음 불량률이 0.2인 여기인 경우에는 지금 다 더해보면 여기까지 더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0. 다 더하면 0. 이 값이 119입니다. 이게 합격이에요. 불합격은 0.88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불합격, 이게 합격입니다. 즉 불량률이 낮은 로트라도 다 합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만큼의 불량률이 나죠. 그 다음 불량률이 높은 로트라 하더라도 다 불합격이 되는 건 아니고 요만큼의 합격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제의 경우 즉 뭐예요? 불량률이 낮은 데서도 불구하고 불량품이 날 수 있는 거 생산자 위험이라고 하고요. 후자 즉 불량률이 높은데 이렇게 그 정상인 제품이 나오는 확률 소비자 위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불량률이 높은데 불량률이 여기에서 보면 지금 불량판 그 생산자가 좋은 로트를 생산하는 거죠. 이 정도 합격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좋은 로트를 생산하고도 불량품이 날 수 있죠. 불량품으로 판정이 되는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생산자 위험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는 대체로 지금 어떻게 불량품이 많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합격품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쁜 로트가 합격되어 소비자에게 불량품을 사용하게 될 그런 위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소비자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책에 있는 내용 제가 말을 좀 버벅댔는데 그 부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다시 이야기하면 불량률이 0.05인 로트에서 3개까지가 합격이라고 했으니까 0, 1, 2, 3 이렇게 다 더해보면 이 값이 0.938이에요. 불량률이 0.2인 경우에 요만큼 다 더하면 0.119예요. 그럼 이게 합격이고 이게 합격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 경우에 합격품이 훨씬 더 많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불량률이 난다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합격률이 요만큼밖에 없지만 불량률이 이만큼 많고 합격률이 그래도 있다는 거죠. 불량품이 많이 나는 거에 비해서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량률이 낮은 로트, 이렇게 불량률이 낮은 로트라 하더라도 불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불량률이 높은 로트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합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학생들은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그렇게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이런 값들은 그럼 어디서 나요? 이거 다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부록에 보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보고 학생들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리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7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예제 4.7을 하고 예제 4.8을 보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초기하 분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7 초기하 분포에 대한 문제. 3개의 불량품과 5개의 양품이 들어있는 상자로부터. 그럼 전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8개가 있죠. 8개 중에 3개가 불량품, 5개가 양품이죠. 2개의 제품을 비복원 추출한다. 비복원 추출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를 해야 된다? 초기하 분포를 써야 한다. 되겠죠, 이해? 이때 불량품의 개수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여라. 이러면 초기하 분포를 써야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있는 부분을 복원 추출한다. 그러면 뭘 써야 됩니까? 이항 분포를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기하 분포 H 하이퍼 지오메트리라고 했죠. 디스트리뷰션 초기하 분포. 전체 몇 개요? 8개. 그 중에 샘플을 몇 개 뽑는다고 했죠? 특정한 성질을 가진 게 3개. 그 중에 몇 개를 뽑는다 그랬습니까? 2개. 끝.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초기하 분포는 요거를 따르죠. 그래서 x라고 하는 녀석 초기하 분포는 얘를 따른다.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f of x는 어떻게 계산할 건데 그랬습니다. p라고 하는 것이 x는 스몰 x를 따를 것이고요. 이 계산을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몇 개 뽑습니까? 8개 중에 2개를 뽑고요. 자, 불량품이 몇 개 있습니까? 3개의 불량품 중에 x개를 뽑고 그 다음 곱하기 정상인 게 몇 개가 있습니까? 8개에서 3개를 뺐으니까 여기 8, 여기 3, 컨비네이션 그 다음 전체 불량품이 또 3개에서 x개 빠진 것만큼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아니군요. 2개군요. 2개.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개의 제품을 뽑는다 그랬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x는 하나도 안 나오거나 하나 뽑거나 2개 뽑거나 이 경우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계산을 하라 하면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0일 때와 1일 때와 2일 때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한번 해볼까요? F에 1일 때, 0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일 때 8 컨비네이션이고요. 그 다음 3 컨비네이션 0이고요. 곱하기 여기는 5 컨비네이션 얼마입니까? 2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8 컨비네이션 7 8 곱하기 7하고 나누기 2하니까 28분의 3 컨비네이션 0은 1이고요. 5 컨비네이션이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계산하면 14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F1 계산해 볼까요? 다 더하면 1 돼야 되니까 1만 해볼게요. 8 컨비네이션 2분의 3 컨비네이션 1이고요. 곱하기 여기는 8 빼기 3, 즉 5 컨비네이션 얼마일까요? 1이겠죠. 한 개. 계산하면 28분의 여기는 3이고 여기는 5니까요. 15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약분하지 말게요. 약분하지 말면 그대로 이렇게 쓰면 28분의 10, 28분의 15 이렇게 되죠. 약분하지 않겠습니다. 10. 여기 28분의 10. 그러면 두 개일 때는 28분의 얼마가 될까요? 3 이렇게 되겠네요.
각각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 예제인 다음 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입니다. 크기가 100개인 로트에 불량품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로트에서 크기가 5인 표본을 비복원 추출했을 때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하자. 자, 이 경우도 살펴보면 초기하 분포가 되겠죠. x라고 하는 것이 h에 몇 개입니까? 100개. 그 다음 불량품 10개 의미 있는 게 뽑는 거 몇 개? 5개. 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뭘 하나 적어볼까요? 확률 질량함수 한번 적어볼까요? 확률 질량함수 f 오브 x는 p에 스몰 x가 될 때 이 값은 크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산기에 또는 컴퓨터 이 힘을 빌려야 됩니다. 100 컨비네이션 5개입니다. 5개를 뽑죠. 그러면 얘는 10개 중에서 의미 있는 10개 중에서 x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100 빼기 10 컨비네이션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는 5개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5 마이너스 x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x는 뭐부터 들어갈까요? 0 되고요. 1 되고요. 2, 3, 4, 5 이렇게까지 되겠죠. 전체 6가지가 나올 겁니다. F0부터 F6까지 다 하면 다 1 되겠죠. 자, 1번 불량품이 1개가 들어있을 확률은 얼마냐? 불량품이 1개니까 여기에 1 넣으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A번 문제는 1 넣으면 됩니다. 여기 100 컨비네이션 5고요. 여기는 10 컨비네이션 1 곱하기 90 컨비네이션 4 이렇게 계산하면 0.339 나온답니다. 0.339 계산기 그 다음 B 1보다 클 확률 그랬습니다. 1 이상 들어있을 거니까 B는 1 빼기 여기에 있는 A를 빼버리면 되죠. 0일 때만 빼주면 되잖아요. 0.661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아이고 A가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A가 아니에요. 0일 때 이렇게 되네. 계산해야 되겠네요. 1일 때인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1 빼기 여기에 0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100 컨비네이션 10 컨비네이션 0 곱하기 90 컨비네이션 얼마요? 90입니다. 90 컨비네이션 5 이렇게 계산하면 책에 있는 것처럼 0.416 나올 겁니다. 자, C 평균 어떻게 구한다 했죠? expectation of x 평균 n 100이죠. P는 얼마일까요? 100개 중에서 10개니까 10분의 1 아닙니까? 10분의 1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아니죠. 10분의 1이 아니죠. 그 10개 중에 몇 개가 나옵니까? 5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n이 전체가 10개고요. 그 전체 n의 개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p를 계산하는 거니까 n이 여기서 5죠. 미안합니다. n이 5죠.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n 곱하기 라지 n분의 의미 있는 거니까 전체 요 n이 얼마예요? 5고요. 그 다음 전체가 몇 개였어요? 100개 중에서 의미 있는 게 10개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10분의 1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더라? 2분의 1 되나요?
그렇죠.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vx. vx는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괜히 식을 안 적고 이렇게 풀었다가 까먹고 말이에요. n분의 m 그 다음에 1-n분의 m 그 다음 뒤에다가 뭐 곱해준다 했습니까? 유한 모집단 수정 계수를 곱해준다고 했는데 n-1분의 라지 n-m n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할게. n 얼마라고 했죠? 여기가 이게 전체 n이고요. 이게 m이고요. 이게 표본 스몰 n이죠. 그래서 5 곱하기. 자, 요 부분 아까 했죠? 10분의 100분의 10이고요. 1 빼기 여기가 또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n에다가 1 빼니까 얼마입니까? 99분의 여기는 n에다가 m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90 이렇게 되죠. 요거 때문에 좀 계산이 복잡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0.432 정도가 나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D,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n이 커지면 이 초기화 분포, n이 커지면 이 n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100개인데요. 이 n이 사실 좀 커지면 이항분포로 근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x가 원래는 h의 초기화 분포에 100개의 의미 있는 거 10개에 5개 뽑는 얘를 어떻게 해요? x가 이항분포에 전체 100개의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얼마죠? 10분의 1이죠. 요렇게로 고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로 계산을 하는데 아니죠. 여기 n이 요 값이 아니고 5가 돼야 되죠. 왜 자꾸 이렇게 틀리지? 5가 됩니다. 5개. 이렇게 np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값으로 계산을 하나, 초기화 분포로 계산하나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나 거의 근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의 D는 지금 학생들이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 A, B, C를 했기 때문에 초기화 분포로는 다 계산했을 거고 이항 분포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분산이 얼마죠? 평균이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10분의 5니까 0.5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0.45인데 여기에 구한 앞에서 계산한 부분과 조금 차이가 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초기하 분포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항 분포는 복원이에요. 그러니까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는 복원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 초기하 분포는 비복원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초기화 분포에서 마지막 문제처럼 n이 커지면 이항 분포로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 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포화송 분포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